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ICT 산업협회 현재 그 상임부회장으로 있는 송치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특히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들이 각종 정부나 대전시의 공모사업 응모에 준비하고 선정하는 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짧은 교육을 통해서 과연 제안서라든가 PPT 발표, 각종 질의응답이 바뀔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교육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거, 또 그런 제안서 작성이나 응모하는 방법,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굳이 말만 잘하고 PPT를 모양 있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공모과제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연습이나 교육이나 경험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가 이제 골프를 치는 분들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공모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발표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의 정부나 지자체 공모사업 시기는 매년 비슷합니다만은 정부의 경우는 한 1월 중, 지역의 경우는 한 2월 중에 공모과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리 이제 11월이 다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많은 기업들이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R&D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다행히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금년도 대비 한 53조 전체적으로, 그래서 19%가 증액이 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AI나 바이오 또는 방산 에너지 쪽으로 하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들이 나왔을 때에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 공모 사업에 얼마나 선정이 될까, 그걸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왜 공모 사업에 탈락했다고 보느냐, 탈락했으면 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물어보면 대체적으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고, 심사위원이 자신의 기업에 대한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업의 경쟁이 심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아이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좋으면은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정부에서 또는 지방에서 이런 공모과제를 할 때는 요즘에는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컨설팅사를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되거나 선정되기 전에 작성한 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기업 생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응모 시에 아이템 선정이라든가 사업 비전 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템만 좋아도 사업 선정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서류가 타 기업과의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첫째는 이제 대부분이 지정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특성이 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공모기관의 서식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기업에서 정부에 어필하고 제시할 만한 내용이 누락이 되는 건 아닌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제안서 내용이나 발표 방법, 질의응답에 대한 사전 연습도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공모사업에 준비할 사항으로 봐서는 첫째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그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른 서류 준비는 당연한 거고요. 또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표를 수차례 연습을 하셔가지고 누구 앞에서든지 얘기하는데 지장이 없고, 질의응답에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첫째 이제 공모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고문에 제시된 지원 목적이라든가 평가 항목, 배점을 분석을 해서 그 제안서 각 부분에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별성이 있어야 되죠. 다른 기업하고 차별성이 없으면은 어떤 우위를 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차별성을 두고, 그 다음에 가독성도 확보를 해야죠. 핵심적인 메시지를 시각화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문장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 1페이지당 메시지는 하나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업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은 심사위원들의 신뢰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 지자체와의 협업을 좀 강조를 해서 그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성의 기본 구조는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 개요라든가 추진 전략, 그 다음에 실행 방법이나 차별성, 그 다음에 참여 체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로드맵이죠. 로드맵별로 해서 만들게 되면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에 한눈에 딱딱 도움이 된다, 평가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에 있어서도 이제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에 있어서 이 목표는요, 매출이나 고용, 특허, 특히 이제 시제품 수라든가 참여자 수 등에 대해서는 아주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고, 그 정성적 목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또는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뭐고, 또 이 사업을 인해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죠. 과연 공모 목적에 부합한지, 또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투자한 거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을 장단기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중복됩니다만은 타 기관과의 연계성도 같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간혹 이제 심사위원도 돼보시고 그러지만 그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응모 기업이 많을수록 어떻게든 심사위원은 떨어뜨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서류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미리 작성자가 핵심만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서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발표자 입장에서 작성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서류 작성은 당연히 심사위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설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화 등에 연결하고 또 타 기관,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대학과의 어떤 연계를 위한 MOU, 확약서 등에 대해서 사전 확보하는 게 좋겠다. 또 기업의 사업화 성공 의지가 서류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자의 어떤 의지, 성공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을 내가 만일에 수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사시키고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표출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발표자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사전 연습을 해서 실제 발표 연습을 핵심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심사위원들이 문의할, 질의할 예상 질의 내용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절실함, 절박함, 또 어떤 추진 의지력, 그리고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사 가능한 아이템을 체계적으로 사업을 작성해서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충분히 작성을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건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은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에 대한 대안까지 가져가고, 그래서 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완벽한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질문이 나왔을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은 탈락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심사위원이 내가 발표하는데 관심이 없다. 또 질문이 너무 간단하다. 그리고 발표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달라든가 어떤 사전 제지를 받는다거나 이러면은 이미 탈락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하느냐, 또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업이 선정된다고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강의를 들었다, 또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위대한 생활을 하기 위한 습관을 강의를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위대한 건 아닌 듯이 모든 것은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또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기업인의 노력과 열정과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력과 준비, 아이템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작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